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오후부터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모 씨가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는 구속이 된 상태다. 김태우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유시춘 EBS 이사장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누나. 네. 아들이 한 3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했냐 봤더니 2017년 10월에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대마를 이제 우편으로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 씨의 작업실로 배달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신 씨 작업실에 뭐 여러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영화 시나리오 쓴다고 해요. 영화 시나리오 네. 작가요? 아. 그러니까 작업실에 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그럼 저 신 씨로 수신을 특정을 했냐? 그 우편물에 수신인의 보리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요. 근데 네. 보리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이 신 씨가 작업하고 있던 당시 작업하던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름이 보리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처럼 보리라고 쓴 것이다. 본인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네. 그것이 물건이 대마다 보니까 네. 그렇게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를 한 거고 네. 1심, 2심 판단은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유죄, 징역 3년을 확정이 된 거죠. 지금 1심과 2심이 다르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일단 저 보리라는 수신인은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편물이 신모 씨한테 간 건 맞다. 네. 다만 그것만 가지고 대마를 밀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유죄를 바꾸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봤다 함정 의심이 가나 이렇게. 과거 전력이 있습니까? 과거 전력이 있다는 거죠. 한번 대마의 흡입 혐의로 한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초에 대한 전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피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밀수입했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2심과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는 이 대마 밀반입의 우편, 국제 우편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국제 우편을 이용했을까요? 마약 수사 전문가가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이제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명으로 주문을 하고 저쪽도 누군지도 모르죠. 서로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주고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이재명 차장, 실제로 이 마약류가 국제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밀반입 때는 마약의 한 90%가 네. 다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자기 몸에 숨겨 들어오거나 혹은 자기 소지품에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비누에 숨기기도 하고 예전 기사에는 본인이 비닐에 마약을 넣어서 삼켰다가 그걸 갖고 들어오다가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하. 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국제 우편을 주문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마약이 한 90% 마약이 다 이제 화물이나 우편물 통해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 70kg, 80kg 정도의 마약이 다 우편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대법원에까지 지금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리고 유시춘 EBS 이사장도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면서 아들은 모발 피검사 모두 음성 판정 나왔다. 네. 그리고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일을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찾고자 하는 그 말은 결국 또 누군가 다른 범인이 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말에 대해서 검찰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마약을 흡입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신모 씨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통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밀수입했다는 걸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보다는 밀수입한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범죄가 된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거 말하고 실제 이제 처벌을 받은 문제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시춘 이사장은 저런 부분을 통해서 아들을 옹호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엄마 이름으로 무고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엄마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문제라 네. 이 문제를 그렇게 그냥 엄마의 말만 듣고 그대로 고지고 그대로 믿기에는 좀 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아들은 모바일 피검사 모두 음성 판정 이번에 예전 전력 말고 이번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라 유통하고 밀수한 혐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통 밀수가 마약을 복용한 경우보다 처벌이 훨씬 더 세대면서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약계 혼자 흡입한가 혼자 이제 마약을 한 거는 속된 말로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정책적으로 마약 범죄, 마약을 혼자 한 사람은 이것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니까 범죄를 안 봐도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급진적인 형사적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이 본인이 이제 본인 몸을 본인이 스스로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 융통은 다르죠. 그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렇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게 되면 마약 그 사범을 여러 양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회에 대한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유시춘 EBS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 씨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입니다. 2014년도인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모발에서 네. 양성이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에는 검지 사실이 흡연이 아니라 밀수예요. 밀수이기 때문에 그게 뭐 모발에서 양성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죠. 흡연하기 전에 잡힌 거잖아요. 네, 참고로요. 네. 그 김희준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제가 검찰청 나갈 때 있었거든요.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마약 수사의 대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검사가 등장하는 강력 사건을 담은 영화 전부 자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는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재심을 하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증거,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면 신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갔던 뭐 우편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냈던 사람이 사실은 나는 그 신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내는 건데 김보리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심은 재심은 힘들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